네, 일단 뭐 화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대선 인물 관련주를 저희가 좀 다루고 나서 정책주를 준비를 해오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좀 분출하기 시작한 건 도시재생 테마랑 CCTV 관련 쪽 움직임이 가장 강한 상태인데 이제 좀 시기가 온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대선 이제 주자들 강력한 대선 주자 두 분이 있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이제 그 뭐 대선에 나올 거란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그것들이 이제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적으로는 인물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만 이제는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차례가 이제 도래했다. 뭐 조금 이른 감들은 있지만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음. 보입니다. 근데 뭐 사실 CCTV야 좀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 도시재생 쪽은 사실 조금 갑작스럽긴 합니다. 이유를 네네. 뭐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랑 모 교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골목 상권을 좀 살려야 네. 경제와 이제 자영업자가 동시에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좀 언급을 하면서 그런 관련한 언급들이 좀 뉴스화되면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도시재생 뉴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랑 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CCTV 쪽이야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이지만 도시재생 쪽은 사실 뭐 앞으로 향후에도 정책주로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골목 상권을 살리자라는 거는 두 강력한 대선 주자의 뭐 동일한 의견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골목 상권을 살리자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또 뭐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를 의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도시재생, 즉 이제 뭐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좀 낙후된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편리하고 깨끗한 이제 대형마트를 선호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전통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재생 혹은 뭐, 뭐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네.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온 게 저희 웹스입니다. 웹스 이제 어제 장중에 오후 들어서인가 갑자기 이제 관련 특징주 뉴스가 좀 나오자마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대장 주격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더니 상한가에 다시 좀 장중에 안착을 했고 동시호가에서 살짝 좀 빠졌는데 앞서 좀 설명드렸지만 사실 지금 당장 뭐 정책주로 편성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불구하고 시세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강할까요? 일단 뭐 테마주 이제 보면은 과거의 인물 관련된 테마들은 좀 무거워진 측면들이 있고요. 이미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추가 상승 룸은 좀 제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올라왔던 종목들 웹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뭐 그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로 엮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이제 인물 관련주들 보면은 뭐 저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몇 배 이상 올라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신선한 테마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테마주로 이제 좀 신규 테마로 이제 정치 테마로 편입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살까? 일단 저는 좀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테마주라는 게 처음에는 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변동성을 보면서 이제 눌림목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단기는 좀 팔까 의견을 드리겠지만 4천원 미만으로 좀 떨어질 경우에는 매수를 뭐 조금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좀 살까 의견 쪽에 좀 가까우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일단 어제 첫 상한가에서 만약에 이 촬영을 진행을 했으면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조금 더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오늘 이제 거의
2연속 상한가까지 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좀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 매수 단가가 지금 위치보다는 한 3,500원 정도 이하의 보유자 분들만 조금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실제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등판을 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세의 연속성을 좀 부여받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웹스는 조금 다소 아쉽지만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팔가 의견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을 가져온 게 저희가 코맥스인가요? 자연과 환경부터 네.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이 사실 앞서 저희가 좀 분석드린 웹스와 같은 테마죠. 사실 도시재생 테마에서 어제 시세가 좀 먼저 나온 거는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웹스랑 좀 역전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재료는 앞서 설명드린 웹스의 재료와 같아요. 둘 중에 만약에 한 종목을 선택하자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까요? 일단은 뭐 자연과 환경 대표적인 그런 뭐 재생 그런 환경 관련주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4대강 관련해서도 이제 급등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웹스가 한 시총이 한 600억 내외고 지금 자연과 환경이 지금 시총이 한 1,3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뭐 탄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보다는 오히려 웹스 쪽이 좀 더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1등주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연과 환경은 좀 2등주로 이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보면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일단은 단기적인 어제 물량이라든지 오늘 장중 단타성 매물들은 좀 많이 이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일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뭐 단기성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정확한 테마,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로는 올라서긴 조금 힘듭니다.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약이 아니고 이제 사석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다만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골목 상권에 있기 때문에 이 표심을 이제 자극할 그런 공약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골목 상권에 대한 뭐 재생, 환경에 대한 뭐 그런 말들은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시면 살가 쪽 의견에 네, 좀 내일 눌림목 공약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도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자면 사실 자연환경보다 웹스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앞서 이미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 사실 그 전부터 좀 여러 테마에 좀 엮이면서 이번 재료로 시세를 이렇게 막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렇고 뭐 오늘 당일 수급의 이 유출입 형태를 놓고 봐도 상당히 좀 무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는 그러한 시세를 보여주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웹스도 전 아까 앞서 좀 팔가 의견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웹스보다 조금 더 저는 안 좋게 자연환경을 좀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자연환경 역시 저는 마찬가지 의견, 팔가 의견 쪽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뭐 4대강 그 테마주였고 또 뭐 대북 관련주로도 좀 엮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 보였습니다. 테마에 좀 그러니까 여러 테마에 좀 엮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맥스인데 이건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주로 상당히 좀 잘 알려져 있죠. 네. 사실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오랜 기간 좀 막힌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좀 다시 이재명 지사가 강조를 하면서 시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이제 지지가 있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지금 민주당이 또 180석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일단은 뭐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의사협회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료 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수술실에서 어떤 뭐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또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뭐 법안은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다만 대선 전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뭐 자극적인 거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렬히 반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음 정권으로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코맥스 같은 경우는 또 도시재생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뭐 정거점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도 뭐 지금 뭐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내일 뭐 갭상승해서 또 한 차례 뭐 변동성 좀 보이면서 위아래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일 음봉에 밑꼬리에 달면은 좀 단기적으로 공략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손절매 라인은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살까 팔까 저는 선택하자면 만약에 이제 내일 갭상승으로 해서 양봉이 나오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봉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성으로 매매를 하자. 그래서 약간 세모로 세모로 좀 의견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이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살까이긴 한데 여기서 좀 전제를 붙이고 싶어요. 일단 기간 조정을 좀 주어야 한다는 가정을 좀 붙이고 싶고 사실 내일 같아요. 비슷해요. 의견이. 내일 바로 갭상승해서 장대 항봉으로 또 바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따라잡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일간 좀 테마 흐름이 정치 정책 테마에서 다른 쪽 테마로 좀 옮겨가면서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한 7,5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당장 시세가 안 나더라도 향후 있을 뭐 정책 토론회에서도 뭐 CCTV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시기적으로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좀 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치 테마 6월달 들어서 좀 뭐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 뭐 당대표. 당대표 이제 그 선거 끝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대권 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이제 수면 위로 등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6월 25일, 26일 정도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야권,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혹은 이제 뭐 조금 늦어지면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일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인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도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뭐 아니면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움직였던 종목 혹은 움직임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잘 컨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뭐 대선 테마주라는 게 변동성이 큽니다. 과거에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그 시점에서는 4대강 관련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4년, 5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이 주기마다 돌아오는 이 테마주들을 사실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7월 달이면 미국의 테이퍼링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좀 무거워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자금들이나 신규 자금들은 오히려 테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대선 테마주들을 잘 고르면은 좀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걸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뭐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지만 조심하실 그렇다고 필요는 있어요. 아예 이렇게 매매를 손 놓고 매매를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들이 좀 수시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셨듯이 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고 시세가 있을 때마다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정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제일 공약이 무엇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공약, 제2 공약이 무엇이냐 그 관련주들이 이제 나중에 큰 대시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시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나진 않습니다. 뭐 내년 선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짧아지면 올해 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화요일 이제 정치 인물 관련주 그리고 오늘 정책주까지 해서 이렇게 좀 관련 종목들 좀 다뤄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